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박정희의 학생, 교수, 정치인 비판. (1965년 8월 19일) 아침, 서귀포 관광호텔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8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오랜만에 만나니 여러분들이 할 이야기가 많을 텐데 어디 이야기해보쇼 라면서 말문을 열었다. 기자가 정치인들의 버릇을 고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박정희는 웃으면서 점차 고쳐지겠지 라며 그런 계획은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기자들의 질문 주제는 시국 수습과 개각 문제 등을 거쳐 학생 데모로 옮겨갔다. 박정희는 격양된 어조로 내용도 모르고 명분도 없는 학생 데모의 버릇을 고쳐야 나라 일이 잘 될 것이라고 했다. 1965년 8월 20일 오전 11시경, 개학을 맞은 서울 경희대학교의 처녀 학생들이 한일협정 비준 성토대회를 갖고 시위에 나섰다. 학생들은 학교 앞 골목길을 800m가량 나가다가 200여 명의 기동경찰과 충돌했다. 최루탄이 발사되고 연이어 학생들로부터 돌멩이가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비슷한 시각, 경기대와 서울법대에서도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다. 서귀포에서 휴가를 보내던 박정희 대통령 일행은 다시 진해로 옮겨와 8월 22일 휴가의 마지막 날을 보냈다. 이날 오후에 삼남 지방을 시찰하던 김종필 의원과 구태회, 최성림 의원 등이 진해에 머물던 박 대통령을 찾아왔다. 이날 저녁 박 대통령과 김종필 의원은 약 1시간에 걸쳐 비준 파동 이후의 시국 수습 대책과 예산안 심의 및 대야 협상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두 사람은 대자가 끝난 뒤 구, 최 두 의원을 합석시켜 정구영 당의장 사퇴 고수에 대한 사후 문제와 공화당 결속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8월 24일 아침, 일당 국회에서 비준안을 통과시킨 데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던 정구영 의장은 부가연동 자택을 찾은 기자가 박 대통령이 사표를 되돌려주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묻자 절대로 정치적 쇼는 안 합니다. 정치적 쇼를 하는 걸 보면 눈을 부릅뜨고 얼굴에 침을 뱉어주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박 대통령께서 꼭 사표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작년에 사표를 냈을 때 잘못 쇼를 했기 때문에 오늘에까지 이르렀어요. 라며 후회하는 빚마저 보인 그는 위원장직에 계속 눌러앉아 있음으로 해서 당의 자연적 생성 발전을 막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꼭 물러나야 하겠다 라고 말했다. 1965년 8월 23일 오전 11시 40분, 박정희 대통령 일행은 전용기 편으로 7박 8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귀경했다. 이날 오전 서울대학교 법대생들은 무기한 동맹 휴학을, 서울대학교 물리대생과 고려대 학생들은 학기 말 시험 거부를 결의했다. 서울대 11개 단과대 학생 대표들도 모임을 갖고 대학교 전체가 학기 말 시험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하루만 전국에서 만여 명의 대학생들의 데모가 있었다. 서울에서는 학생 252명이 경찰에 연행되는 가운데 학생 13명이 중경상을 입고 후송됐고 경찰도 28명이 부상당했다고 서울시경은 발표했다. 이날 오전 내무, 법무, 문교, 공보 등 사부 장관은 공동담화문을 통해 요즘 사태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단정하고 이를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박영수 치안국장이 요즘 학생 데모가 반미, 반국가적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8월 25일 아침 박 대통령은 김성은 국방부 장관과 김용구의 육군 참모총장에게 위수령 준비를 시켰다. 김성은 장관은 다음 날인 26일 아침에 또다시 데모가 시작되면 즉시 위수령을 발동, 서울지구 위수사령관의 수도경비사령관을 임명하여 수도경비사 자체병력 3개 대대와 서울 근교의 모 사단을 진주시켜 데모를 저지키로 했다. 오전 10시경 서울은 고등학생들까지 가세하여 시위가 과격해졌다. 무장군인들이 본격적으로 진압작전에 투입되기 시작했다. 이날 오전에는 서울대, 고려대, 한양대, 마녀 학생과 성동공고 고교생 1000여 명이 매국 정권하에 미국은 싫다, 일당 국회 해산하라, 성토는 끝났으니 실력 행사뿐이다
라는 함성을 지르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날 오후 1시 30분경에는 트럭 22대와 지프차 4대에 분승한 약 500명의 무장군인들이 방독면을 착용한 채 고려대학교 교정에 들어가 약 30분 동안 도서관, 강의실, 고대 신문사, 방송실 등의 유리와 실험기구 일체를 권총자루로 부수고 최루탄을 발사하면서 교내에 있던 학생 34명을 연행했다. 이날 오후에는 고려대학교 이종우 부총장과 현승종 학생처장, 여석기 교무처장이 김 국방부 장관과 윤 문교부 장관을 찾아가 항의했다. 김 국방부 장관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군인들이 고려대 앞을 지날 때 학생들이 투석했기 때문에 일부 군인들이 격분해 교정에 들어가 현행범인 학생들을 잡아 경찰에 넘긴 것이다. 기물을 부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1965년 8월 25일) 저녁, 박정희 대통령은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전국 방송망을 통해 특별 담화문을 19분간 읽어내려갔다. 이 연설은 박 대통령이 집권기간 중에 행한 연설 중 가장 직설적이고 단호한 표현이 많은 연설에 속한다. 그 뒤에 어느 대통령도 이 연설처럼 학생, 교수, 야당 정치인들을 가차없이 공격하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 이 연설은 대통령의 당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드문 자료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먼저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의 낡고 썩은 버릇과 일부 철부지 학생들에게 직격탄을 퍼부었다. 박 대통령은 반정부 운동가들을 항상 일부로 표현함으로써 심리적인 주도권을 잡으려는 언수를 구사했다. 학생이라고 해서 헌법을 무시하고 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에 있으며, 학생들이라고 해서 국회 해산을 운운하고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특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생은 이 나라의 전부가 아닙니다. 4.19 이후 이 나라 사회에 새로운 병폐가 하나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학생들의 데모 만능 풍조인 것입니다. 걸핏하면 무슨 성토대회다, 농성단식이다, 데모다, 무슨 투쟁이다 하고 소위 현실 참여라는 명목하에 거리로 뛰쳐나오기를 좋아하는 패단이 생겼으니 이것은 분명히 말해서 만국의 풍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학생 제군, 오늘날 학생들이 거리로 뛰어나와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정치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를 좋아하는 나라치고 잘 돼가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 물러가라, 국회 해산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학생이 정치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거 언제부터 이런 버릇이 생겼습니까? 학생이라고 해서 이런 특권은 절대로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2년간에 걸쳐 만성적인 데모로 시달려온 우리 국민들은 이제 그 데모에 대해 불감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외국 사람이 그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나는 학원에서 학구에 전념하는 대다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순한 동기로, 또 비록 동기에 있어서는 선의일망정, 그 결과에 있어서는 사회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데모 행위를 본직으로 알고 있는 일부 정치 학생의 버릇을 근절시켜야 할 절실한 필요를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데모는 우리의 적인 공산주의자 이외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유와 명분을 불문하고 학생이 학원 밖으로 뛰쳐나와 가두를 휩쓸고 다니는 이 망국적 풍조를 단호히 시정할 겁니다. 학생 회장 선거에 있어서 금전거래가 공공연히 성행하고 때로는 테러, 납치 등 일반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추잡하고 비루한 행위로 자치단체의 간부가 되어 선량한 학생과 공부자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고, 심지어 이 직위를 사회 진출의 미끼로 삼아 소영웅시하는 실로 타기할 기풍이 학원 내에 만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여러 번 듣고 있습니다. 공부하기 싫고 시험 치기 싫어서 한일회담 반대를 핑계삼아 선량한 학생까지 폭력으로 협박해 거리로 끌고 나오는 이러한 무법과 폭력이 횡행하고 있으면서도 그들 불순 학생들은 언필칭 학원의 자유를 부르짖고 학원의 자치를 운운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러한 부조리가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깡패 정치에 항거하여 그것을 무찌른 학생들이 바로 그 깡패의 위치에 대신 들어서서 불법과 파괴를 일삼음으로써 사회의 빈축을 사고 있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개인이나 학교의 조그마한 자존심 때문에 타 학교가 데모를 했으니까 우리도 안 하면 학교의 명예가 손상된다. 지난번에는 어느 학교가 먼저 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해야 체면이 선다 운운하는 이따위식 사고방식이 과연 지성인을 자부하는 학생들이 할 행동이라고 봅니까?
그들 일부 학생들 중에는 무능하고 불순하고 간교한 교원들에게 매수되어 학원 민주화 투쟁에 그릇 이용되는 학생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학생일수록 일부 불순한 정객들에게 매수되거나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애국을 빙자하여 철모르고 날뛰는 예가 허다한 것입니다. 또 일부 교직자들은 어떻습니까? 학생 데모를 영웅시하고 그들을 선동함으로써 자기가 입신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을 은근히 바라는 기회주의자가 있는가 하면 학생의 주장에 아부하고 그 감정에 영합하여 값싼 인기를 얻지 않고서는 자기의 무식과 무능을 감출 수 없는 사이비 학자, 신분이 보장됨을 기화로 삼아 책임도 지지 못할 망언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무책임한 학자, 이러한 일부 엉터리 학자가 제거되지 않는 한 학문의 자유와 학원의 민주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일부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정당 해체를 주장하고 국회 해산을 공공연히 부르짖으면서도 그것이야말로 곧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고 애국하는 길이요 구국하는 길이라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억지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 이 나라 일부 정치인들의 실태가 아니고 뭡니까? 국가의 진로와 민족의 활로는 아랑곳 없이 공부시켜야 할 학생을 오직 당리당략의 제물로 희생시켜 학생 데모에 힘입어 정권의 횡재를 망상하는 반동 정객이 민주정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 또한 이 나라 사회의 현실입니다. 선도되어야 할 학생, 제거되어야 할 교직자, 퇴장되어야 할 정치인, 이들의 수는 엄격히 따져 극히 적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로서의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흐리는 것은 언제나 이 극소수의 일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